그러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어쨌든 가장 유력한 두 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두 후보가 최근에 여러 현안을 놓고서 서로 맞서고 있는 장면 여러분 보고 계시죠. 일단 어제 저희가 상당히 긴 시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만 토론을 하자는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확정적 중범죄 후보이기 때문에 물타기를 위한 토론은 내가 응할 생각이 없다. 선관위가 정한 공식 토론회 말고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토론과 관련한 두 후보의 이야기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중범죄 그 확정적 거의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런 후보와 국민들 앞에서 정해진 정도의 토론이 아니고 이거를 마치 미래 비전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물타기 하려는 이런 정치 공세적 토론 제의는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야당 후보로서 좀 취하기 어려운 태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선 후보의 토론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사항이다. 싫다고 안 하고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다못해 신발 한 짝을 사더라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가의 운명과 우리 국민들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마땅히 국민들께 판단의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춘호 의원, 이재명 후보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 제안에 답변을 안 하다가 이달 들어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재명 후보와의 토론은 의미가 없다. 물타기 토론. 너무 말을 많이 바꾸고 거짓말을 하는 후보여서 나는 할 생각이 없다. 그런데 토론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과연 어떻게 비춰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토론 논쟁에서는 토론 논쟁을 하면 할수록 윤석열 후보는 불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입장을 보면 이제 미묘하게 바뀐 부분은 있습니다. 그 전에는 토론을 해보니까 당내 경선 때 토론을 해보니까 이거 말싸움만 하고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토론회 무용론을 이제 이야기하다가 어제는 보면 나는 저런 중범죄 혐의자하고는 못해. 그러니까 저런 사람하고는 난 토론 못해. 네. 라고 이제 하는 입장이 살짝 바뀌긴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가 됐든 난 토론 별로 안 하고 싶어. 이런 말로 들려요. 그다음에 또 그 말은 나 토론하면 뭔가 좀 본바탕 나올 것 같아. 뭔가 실력이 드러날 것 같아.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시청자들은 그다음 유권자들은 보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의 생각이 진위가 그게 아닌데도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 그다음에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는 빨리 입장 정리할 필요 있어요. 그다음에 저렇게 계속 기자들이 물어볼 텐데 매번 저렇게 중범죄자하고 못합니다로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그렇게 알아듣지 않습니다. 나 실력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그렇게 기자들이 질문하면은 국민의힘 선대나 윤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내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주관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세 차례 법정 토론은 제가 할 겁니다. 그 이외의 토론회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또 대장동 특검 수용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토론하는 게 맞죠. 지난번 2017년도에도 TV 토론회 같은 경우는 14번이 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6번이라고 또 나가던데요? 아닙니다. 14번이고요. 예. 다른 대담까지 하면 17번까지 총 열렸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토론이 대선 후보들이 참여해서 했던 토론이 아마 6번이라고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나갔던 것 같고요.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맞붙었던 2012년 때는 세 차례만 딱 열렸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통계랑 좀 다른데 어쨌든 후보들끼리 토론한 게 10여 차례 이상 지금 토론회가 과거에 대선 때 이루어졌거든요. 토론을 해야 각 후보들의 차별성, 정책적으로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 그리고 저분이 대통령 감인가 아닌가, 그리고 누구의 정책이 보다 더 실현적이고 현실적인 것인가, 그런 것들을 국민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거를 피하는 형식으로 비춰진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 후보에게는 그냥 마이너스 효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TV 토론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TV 토론할 준비가 저는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한민수 부단장께서는 계속 실용성, 유연성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것은 본인의 정책이 제대로 정립이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본인의 정책이 제대로 정립이 돼야 상대방 후보와 토론을 하지 본인의 정책을 계속 말바꾸기 식으로 이랬을 때는 이렇게 하고요. 저랬을 때는 저렇게 하고요. 이러면 토론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본인의 정책부터 먼저 재정립을 하고 토론을 요청을 해라. 토론 장소는요. 그냥 말 잘하는 사람이 나 말 잘해요 라는 걸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본인의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께 선보이는 자리니까 보다 더 신중하게 제안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장성철 교수님이 자연스럽게 한민수 부단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장 교수가 오늘 참 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 윤석열 후보 토론 피한다고 지적하니 또 그것만 지적하면 우리 보수 쪽 패널로서 하니까 억지로나 붙였는데요. 예. 뭐 그건 제가 최대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 제가 이 방송 나와서 격한 표현을 어지간하면 안 쓰는데 아마 중범죄 후보라는 게 우리 이재명 후보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방송기자 클럽 전 국민이 보는 토론회에 나와서 이런 품격 없는 용어를 쓰는 게 맞나 싶습니다. 전 참 제1야당 후보가 창피스럽습니다. 저도 한마디 돌려주면은 아주 창피합니다. 토론도 못해서 피해 다니는 후보가 아니 아직도 특수부 검사의 눈으로 정치를 합니까? 제가 좀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고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최근에 격한 화제가 되는 게 말씀. 예. 도저히 제가 못 받아들이는 예. 용어를 쓰기 때문에 또 본인이 특수부 검사인 줄 알아요. 확증 편향적으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나라를 구했다. 예. 구한 유튜브 방송 3프로TV 얘기하는 예. 겁니다. 오늘 저기 이재명 후보 조회수가 300만이 넘었어요. 네. 물론 윤석열 후보도 한 180만 됩니다. 이거 맞짱 토론도 아니에요. 윤석열 후보는 방송도 기자클럽 맞짱 토론도 안 한다고 했죠. 소상공인들 모셔놓은 토론도 안 가가지고 빈 의자가 나왔습니다. 다 안 했는데 이거는 같이 한 것도 아니고 그 방송 유튜브 방송사가 두 후보를 각각 찍어가지고 같은 날 송출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수백만 조회수를 보고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목말라 있는 거예요. 우리 후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삶을 어떻게 지켜주고 낫게 해주는 무슨 비전을 갖고 있는지. 이 방송은 말 그대로 주식방송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두 후보의 의견을 들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목말라 하는데 우리가 신발 하나를 사건 옷을 하나 사도 각 사이트에 들어가서 비교하고 삽니다. 근데 5년을 짊어져야 될 우리 국가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맨날 돌아다니면 실험만 한다고 망언만 한다고 하니 이거 불안해서 뽑겠습니까? 이걸 보자는데 세상에 중범죄 후보라는 이름 정말로 막말로 이렇게 공격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중범죄 후보라는 데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지나친 말이죠. 저렇게까지 해야 될 상황인가요? 원래 품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직업의 특성,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단정하는 경향이 드러난 것이죠. 무소불위의 특권 의식이죠. 한민수 부단장님 비슷한 말씀하셨나요? 들어보니까 네. 아니 전 육성으로 윤석열 후보 저거 어제 바빠서 네. 못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저도 갑작스럽게 약간 흥분했는데 그건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아까도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또 조건을 붙인 이런 후보를 처음 봤는데 세상에 특검하고 토론하고 이게 무슨 등가성이 있다고 조건을 붙입니까? 특검은 여야 원내 지도부가 협의해서 하면 됩니다. 그 조건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특검을 누가 추천할 건지부터 범인은 어딘지 그러면 협의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저는 이 특검을 붙일 때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분이 이러다가 법정 토론에 3회도 안 나오는 거 아닐까? 이런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법정 토론에 안 나와도 과태료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국민들 진짜 토론을 한 번도 못 보고 그냥 본인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것만 좀 보다가 투표장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불행한 사태는 진짜 안 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 이 후보도 얘기했지만 토론은 후보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고 저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윤 후보님께서 생각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성철 교수님이 한민수 부단장님이 아주 강하게 비판하니까 또 하신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윤석열 후보가 상대 후보잖아요. 그래서 경쟁 후보에 대해서 중범죄자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재명 후보가 토론 준비를 제대로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민수 부단장께서 3프로TV 얘기하셨거든요. 이거는 경제 유튜브가 아니라 주식 관련된 유튜브인데 여기서 이재명 후보는 이런 식의 얘기를 했죠. 작전주에 투자해가지고요. 제가 첫 주식이. 네, 첫 주식에
작전주에 투자를 해가지고 제가 3배나 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니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왜 이렇게 좀 저평가돼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희 금융감독원이 좀 주가 조작을 감시하는 인원이 좀 적어서 그분들을 좀 많이 인원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자본시장이 좀 건전화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은 작전주에 투자해가지고 작전주가 뭡니까? 주가 조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투자해서 돈 벌어놓고 이율배반적으로 금융감독원 인원 늘려야 된다?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니까 기본적으로 토론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저는 계속 비판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세입자 주택 공급은 싱가포르식으로 해야 된다. 토지는 국가 소유를 하고 건축은 민간인들이 이제 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이제 이런 얘기 싹 들어갔잖아요.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한다. 이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저는 비판을 하는 겁니다. 예. 그 3프로 TV 안 봤죠, 우리 장 교수? 봤습니다. 봤는데도 이 친구가 후보가 몰랐다고 그 당시에 92년도에는 지금처럼 이런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이 돈을 맡겨가지고 하잖아요. 그리고 후보는 여기서 이거 가짜 뉴스 해가지고 저희가 이 해당 보도를 잘못한 언론사를 대응을 했습니다. 조치를 하고 있어요. 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도 물론 뭐 그 편을 들어서 하는 거가 이해하지만 이건 다른 얘기다. 그리고 본인은 이게 전혀 몰랐고 나중에 보니까 작전 듣는 것 같더라. 올라가 3배인가 뭐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빨리 팔았다는 거고 나중에. 그러니까 정확한 선후관계를 알 필요가 있다. 정확한 알겠습니다. 거는 본인이 작전주에 투자해가지고 3배를 벌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게 몰랐다. 친구가 권유를 했는데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랬던 것 같더라. 그럼 이렇게 알았다고 말씀하셨- 하겠습니까? 알았다고 난 작전주니까 알았으니까 알아가지고 내가 투자했다라고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방의 대상이고 만약에 이것이 정확히 사실관계가 밝혀지려면 검찰이나 경찰 수사를 하든지 금감원에서 수사를 해야 돼요.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 없이 그냥 우리 쪽 후보가 얘기하니까 믿고 너는 잘못 얘기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보시고 예. 그렇지 않다는 게 명확한데 지금 계속 우리 장 교수도 확증 표현 같은데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한 대로 계속 우리 후보가 뭐 말을 바꿨다 뭐 차라리 그것도 다시 검증하는 토론을 합시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나와서 네, 이게 어제도 진짜 뭐 이스라엘도 그런 거를 이야기가 생각한다면 오고 갔어요. 그것도 또 예. 토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예. 근데 아예 토론 안 하고 그냥 자꾸 피해 다니니까 답답한 겁니다. 토론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 토론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또 뭐 윤석열 후보가 저렇게 강하게 이야기했으니까 당장 바꾸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모멘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뭐 태도를 바꾸지 않을까. 그런데 적어도 3프로 TV 같은 경우도 두 후보가 같이 나와서 토론한 건 아니죠. 3프로에서 예. 이재명 후보 따로 윤석열 후보 따로 해서 이게 유튜브 방송이다 보니까는 바로 연달아 동시에 게재할 수도 있고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나간 것이고 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을 비롯한 여러 프로그램, 뉴스 프로그램에서도 뭐 이재명 후보 저희가 또 얼마 전에 인터뷰했습니다만 네. 또 윤석열 후보 따로 불러서 인터뷰해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비교하는 현재로서는 그런 방식이 거의 유일한 맞토론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또 인터뷰도 저희가 추진해서 잡히는 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오늘 일정, 윤석열 후보의 오늘 일정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김근태 의원을 기억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고 김근태 의원 10주기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삶의 대척점에 섰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 성장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좌우 진영을 따지지 않는 실용주의, 의장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세상과 저 이재명이 이루고자 하는 세상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근태 의장님의 소중한 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진보를 이루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네, 김근태 의원이 지금 살아 계셔서 현재의 대선 정국을 보면 또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런 생각이 또 갑자기 드네요. 이재명 후보는
고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10주기 추모식에 참석을 했고요.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슬로건이 이재명은 합니다 이거였는데 이게 바뀌는 것 같아요. 새로운 슬로건이 나왔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이재명 후보 대선 캐치프레이즈 앞으로 제대로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걸어가야 할 두 갈래 큰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입니다. 앞으로는 미래를 선도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정쟁에 시간 쓰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뒤로 자꾸 가려는 후보가 있는데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라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은 제대로입니다. 이거는 이재명답게 제대로 일하겠다. 그리고 효능감을 제대로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막이 안 나가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가 좀 안 되셨을 수도 있겠다.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해서 정철 민주당 선대위 메시지 총괄의 이야기인데요. 이재명 후보의 대선 캐치프레이즈는 앞으로 제대로. 이재명 정부가 걸어가야 할 두 갈래 큰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미래를 선도하겠다는 뜻이고 제대로는 이재명답게 제대로 일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는 여러분께 들려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나를 위해 이재명이라는 슬로건이 있다고 합니다. 앞에 거는 캐치프레이즈고 뒤에 건 슬로건.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캐치프레이즈와 슬로건이? 예, 저 새로운 캐치프레이즈의 설명은 뭐 다 된 것 같고요. 지금 앵커도 읽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를 위해 이재명이 있습니다. 근데 국민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면은 실익이 있다. 어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저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왜 바꾸는 겁니까? 이재명은 이게- 합니다가 각인이 될 상황 아닌가요? 근데 보통 뭐 이 슬로건이나 캐치프레이즈가 한 번 쓴 게 끝까지 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재명은 합니다도 이건 경선 때 저희들이 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재명 후보의 어떤 강한 실천력이랄지 업무 능력이랄지 실적이랄지 이런 걸 많이 그 당원이나 지지자들한테 알리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덕분에 저희들이 경선에 그 과반이 넘는 압도적 승리를 거뒀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캠프 이제 선대위 내부에서도 이제 그 경선이 끝났으니까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 전문가들이 고민 끝에 만든 거고요. 지금 이 정해진 게 뭐 끝까지 뭐 가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 논의를 거치면 또 본선이 있기 때문에요. 또 거기에 맞춰서 이것 자체가 사실 국민들이 얼마나 받아들이는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예, 장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캐치프레이즈나 슬로건은요, 후보랑 이미지나 능력이 매치가 돼야 돼요. 근데 저건 되게 추상적이라서 상당히 많은 패러디만 양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답게 제대로 일하겠다라고 했으면 그럼 지금까지는 제대로 일 안 했다라는 그런 뜻이 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제대로 음주운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욕설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좀 조롱하는 그러한 패러디가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저 슬로건은 바꾸시라라고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만들었는데 바꾸라고 하면 바꾸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좋은데 합니까? 그 앞부분에 쓸데없는 사족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렇게 조롱할 사람도 얼마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품격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윤춘호 의원 어떻습니까? 이 슬로건을 이재명은 합니다를 계속 그동안 2달 넘게 끌어왔었는데 갑자기 또 바꿨어요. 글쎄요. 저도 뭐 해석을 들어보면 뭐 예. 그럴듯한 뭐 해석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뭐라 그럴까요? 직자적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은 이재명은 합니다. 좋았는데 왜 고쳤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생각나는 그 예전 대통령 선거 구호 같은 것이 몇 군데 있는데 하나는 보통 사람 노태우라고 하는 게 역시 굉장히 와 닿는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DJ가 당선될 때 준비된 대통령 예. 그런 것들이 정말 그 사람의 이미지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였기 때문에 아주 기억에 남는데 글쎄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아주 귀에 쏙 들어오는 그런 슬로건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장서식 교수님 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캐치프레이즈 슬로건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요? 나왔죠. 나왔습니까?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 바꾸게 될 것 같아요. 공정경제 안전사회. 예. 이런 면에서 보면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은 아직까지 이런 슬로건도 제대로
국민들에게 각인을 못 시킨 거네요. 각인도- 장성철 교수마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네요. 각인도 안 됐고요. 예. 공정과 상식을 강조했다면 김건희 씨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그것은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캐치프레이즈나 슬로건으로 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